예, 안녕하세요. 녹천입니다. 예, 저번 동영상까지, 기본적인 퍼셉트론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논리 게이트들, 뭐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봤습니다. 이제, 실제, 이제 진짜 퍼셉트론에 대해서 한번 프로그램도 해보고, 예, 이제 퍼셉트론 자체를 어떻게 이게 머신러닝, 지금의 머신러닝까지 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개념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게 또 짧게 끝나지는 못해서, 그래서 동영상을 한 10분 단위로씩 끊으면, 지금부터 한 두서너 편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일단 이 그림들은 이제 계속 많이 보셨을 겁니다. 결론은 가장 간단한 이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그림이랑 결국은 이거를 하려고 한다는 내용인데요. 퍼셉트론이 러닝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상태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몇 편의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 장표를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내용, 이 안에 이제 퍼셉트론의 어떤 하나의 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뉴런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이 하나의 셀에 대한 프로그램을 해가면서 이 셀에 어떤 식으로 퍼셉트론이 실제 구현은 어떤 식으로 내용이 구현되는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위에서 우리가 앞쪽에서 봤던 이제 기억이 나실 텐데, 이걸 클래스로 만약에 구현한다면 어떤 셀을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엔드, 뭐 오화 뭐 이런 연산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뭐 퍼셉트론에서는 익스클루시브 오화가 안 된다는데 익스클루시브 오화까지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는 학습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로직이 딱 고정된 로직이 박혀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이 셀을 만들어서 뭐 엔드 오퍼레이션을 가지는 셀을 만들었을 때 어떤 입력값이 생기게 되면 이 입력값은 무조건 동일한 대답을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개념은 뭐냐면 어떤 뉴런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뉴런은 앞쪽에서 어떤 신호가 들어오든지 간에 무조건 결과는 똑같은 결과밖에 내놓지 않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로는 이런 구조로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러닝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에. 그래서 퍼셉트론의 개념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요. 그러면 똑같은 기능을 하기는 하는데 여기에 러닝이라는 개념이, 학습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끔 이 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아까 장표에서 얘기했던 이 방법으로 구성한다 이거든요.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코드는 이게 답니다.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겠죠. 이제 그걸 알아야지 코드가 이제 뒤쪽에 뭐 텐서플로우를 사용을 하든 그 이후에 뭐 CNN, 뭐 RNN, GAN 뭐 여러 가지 뭐 아니면 뭐 또 다른 모델들 그런 애들을 사용할 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쪽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그래서 하나씩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셀이라고 하는 앞쪽과 똑같습니다. 그냥 함수를 일단 처음에 시작은 함수부터 하겠습니다. 함수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입력을 2개를 받는데 앞쪽하고 동일하죠. 입력을 2개를 받는데 파라미터를 3개를 더 받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이 내용 결국은 이 셀 안에서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을 받기 위해서 W 값 2개랑 입력값이 2개이기 때문에 W 값도 2개입니다. 그리고 스레드홀드를 0.5로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했던 이 공식을 그대로 적어 넣습니다. 일단은 이 공식이 의미하는 것도 사실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우리가 첫 번째 이해해야 되는 건 2가지입니다. 핵심적인 건 2가지인데 자, 이 공식대로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는 겁니다. 짰을 때 엔드 연산이 되느냐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 하나 그거고, 그러면 엔드 연산이 되면 그게 왜 되느냐는 거죠. 이 공식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며 여기에 이 그래프에 선을 긋는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가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공식대로 그러면 만들면 정말 엔드 연산을 하는 위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짰던 프로그램하고 동일한 엔드 연산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냐라는 거죠. 첫 번째, 그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는 수학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공식들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weight sum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 입력받은, 원래 공식 그대로죠. 입력받은 것이랑 weight 값 첫 번째 거를 곱하고 더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력받은 것과 두 번째 weight 값을 곱해줘서 그냥 더해줍니다. 더해주고, 원래는 시그모이드 함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게 심플하게 만들기 위해서 threshold가 시그모이드 뒤에 있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대신합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을 대신하게끔 일단 threshold라는 개념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여기 보면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값이 나올 것이고, 이 값이 threshold보다 작으면 0을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1을 리턴해라고 그냥 프로그램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를 프로그램을 하고, 잠시만요. 임팩트가 돼야 됩니다. 네, 얘를 프로그램하고 보시면 똑같이 했죠? 셀을 호출합니다. 셀을 호출하는데 0과 0을 집어넣으면서 threshold를 현재 있는 요 threshold로 적어넣어줍니다. 0.6이라고. 여기는 디폴트 값은 0.5였지만 여기서 0.6으로 바꿉니다. 0.6으로 바꿨지만 W weight 값은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weight 값은 0.5, 0.5일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면 0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고요. 0, 1을 집어넣으면 0, 1, 0을 집어넣어도 0, 그 다음에 1, 2를 집어넣으면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쪽에 OR 연산을 한 결과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똑같이 weight 값은 똑같으나 threshold 값을 살짝 바꿔줍니다. threshold를 0.4로 바꾸고 이 펑션을 실행을 시키면 00을 넣으면 0이 나오고 그 외에는 다 1이 나옵니다. 이 값들을 넣으면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함수 가지고 만들 수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퍼셉트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드. 아주 간단하죠. 문제는 이게 수학적으로 이걸 만들어내면 코드는 아주 간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게 수학적인 코드를 작성해봤던 게 드론 만들 때 이 드론이 이렇게 뜨는 거 있죠. 뜰 때 이렇게 수평을 맞춰야 되잖아요. 수평을 맞출 때 이 코드를 어떻게 짜느냐면 이거 그냥 행렬 가지고 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if문 가지고 이렇게 만약 이게 드론이 왼쪽으로 기울면 뭐 이쪽에 모터의 힘을 몇 배 정도 더 증가시켜주고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는데 이렇게 코드를 짜지 않습니다. 이게 다 행렬로 그냥 계산을 해버리면 아주 간단한 몇 줄의 코드만으로 이게 코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도 그 개념,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램을 이제 수학적인 개념을 도입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시게 되면 좀 프로그램이 좀 간단해지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수학적인 숫자에 어떤 의미를 부여를 했잖아요. 여기에 어떤 이제부터는 이게 추상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미가 부여가 됐기 때문에 이 의미들을 내가 조금 바꿀 때마다 거기에 맞도록 프로그램이 이렇게 갱신되는 듯한 느낌의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의 코드로 가지고. 그래서 수학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여기에 결과물로 보면 이 결과가 왜 나오는지 일단 그거는 둘째 치고 그냥 한번 해보죠. W 값이 0.5, 0.5니까 0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0이 들어가면 얘는 0을 곱해줬으니까 0이고 얘도 0을 곱해줬으니까 0이고 그럼 두 개를 더하면 0이잖아요. 그랬는데 이 weight sum은 0이고 threshold는 0.6이라고 했기 때문에 0은 0.6보다 작기 때문에 그냥 0이 리턴 되는 겁니다. 0이 리턴이 되는 거죠. 그런데 11이 들어왔을 때를 한번 보시면 1에 0.5를 곱하면 0.5고 1에 0.5를 곱하면 0.5고 그래서 답은 1이 나오죠. weight sum은 1이 나오고 threshold는 0.5입니다. 그래서 0.5보다 작으냐?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다. 그래서 답은 1이 나오는 거죠. threshold가 weight sum은 1이고 얘가 더 크죠. 1. 그 다음에 얘는 0.5니까 틀렸으니까 1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짜놓고 여기에 W 값에 0.5, 0.5라고 세팅하고 threshold를 0.6이라고 세팅하면 이건 AND 게이트가 되고 weight를 0.5, 0.5로 만들고 threshold를 0.4라고 만들면 이건 OR 게이트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되는데 그러면 내가 만약 도대체 이 안에서 이 0.5라는 것과 이 0.6이라는 값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가 0.4, 0.3이라고 적고 여기를 0.7, 마이너스 0.5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그건 또 뭐가 되는지 이게 상상이 안 됩니다. 이게 상상이 돼야 돼요. 이게 상상이 돼야 뒤에 텐서플로우를 이용하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해보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이건 아셨죠? 얘를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공식 가지고 이 수식 가지고 집어넣으면 뭐 이거 엔드 게이트나 오아 게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해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 이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 각각의 이 값들이 도대체 이렇게 더한 게 입력값에다가 어떤 웨이트 값, 여러 입력값이 있을 때 그 입력값마다 웨이트 값을 쫙 더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곱한 다음에 웨이트 값이랑 입력값을 곱한 다음에 이 모든 그 곱한 값들을 그냥 단순 썸을 해주잖아요. 이 썸을 해준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를 두 번째로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기 전에 이 동영상 마지막으로 이렇게 작성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웨이트 값을 바이어스라는 개념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어스라는 개념으로 먼저 바꾸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수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웨이트 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웨이트 썸이 이쪽으로 갈 수 있죠. 예를 들어 이거 이렇게 계산한 값이 스레드홀드보다 작으냐라고 얘기하지 말고 여기를 만약에 여기에다가 웨이트 썸 빼기 웨이트 썸을 한 것이 0보다 작으냐라고 해도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개념을 집어넣어놨습니다. 근데 0보다 작다 여기에 빼기를 하나 더하기 웨이트 썸을 여기다가 적으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웨이트 썸의 파라미터 값을 여기에 스레드홀드죠. 웨이트 썸이 아니고 스레드홀드입니다. 스레드홀드를 이쪽에다 적어, 이 뒤쪽에다 마이너스 스레드홀드라고 적어도 돼요.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스레드홀드라고 적었을 때 이제 계산 이 식이 조금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추가된다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여기를 플러스 스레드홀드라고 하고 이 스레드홀드의 파라미터로 음수를 집어넣어주면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음수가 필요하다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프로그램이 똑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위에 거랑 얘랑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이 스레드홀드를 위쪽으로 보낸 겁니다. 위쪽으로 보내고 대신 스레드홀드 대신에 조건에 스레드홀드 대신에 0보다 작으냐. 그래서 처음에 제가 바이어스는 뒤에 액티베이션 펑션의 계산을 좀 수월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개념이 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개념이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이어스를 위쪽으로 올리고 대신 입력값도 스레드홀드가 아닌 이제 바이어스로 바뀌었습니다. 바이어스로 받아서 이 바이어스 값을 계산했을 때 얘는 파라미터 값을 이렇게 세팅을 하면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을 집어넣고요. 바이어스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마이너스 0.2를 보내면 똑같이 엔드가 되고 오아가 되기도, 오아는 다른 게 나왔네요. 오아가 아니에요. 오아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 보셨지만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에 0.6, 0.4 뭐 바이어스로 웨이트 값으로 0.5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똑같은 수식이죠. 똑같은 수식입니다. 똑같은 건데 여기 스레드홀드가 위쪽으로 갔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건이 0보다 작으냐 아니면 스레드홀드보다 작으냐라고 설정하고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는 코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웨이트 값은 제가 1, 2를 세팅한 상태에서도 여기에 바이어스 값을 조정해서 여기 똑같은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를 만들어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숫자를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숫자가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살짝 보시면 여기 이제 다음에 이제 넘파이가나 벡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약간 수학적인 개념이 이해가 필요한데 이거는 정말 아주 기본적인 수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수학을 잘 못하는데 저도 이해할 정도의 수학이니까 그런 방식의 수학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 내용은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